집에서 배우는 컴퓨터. 안녕하세요, 이컴쌤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4회 추가 경전 예산안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에 대해서 신청 방법, 신청 서류, 지급 일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반영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먼저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피해 계층에게 직접적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고요. 피해 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4대 패키지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었는데요. 요번에 2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 위기가 있는 저소득층, 육아 부담 가구 맞춤형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특고 프리랜서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신청하신 50만 명에게는 1차로 150만 원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2차로 50만 원만 지원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전용 홈페이지에 심사 없이 바로 지급이 되고요. 접수는 추석 전에 개별 문자로 이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추석 전에 지급을 하려고 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 신규 20만 명입니다. 기존에 신청을 못했던 신규분들이 1차에 못 받았기 때문에 2차에는 150만 원을 3개월간 나눠서 주겠다 말을 했고요. 전용 홈페이지에서 심사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10월 12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11월에 이제 지급할 예정이고요. 특고 프리랜서 신규 신청 기준은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 올해 8월 소득이 비교 대상인 작년 월 평균 소득, 올해 6월 또는 7월 소득 또는 작년 8월 소득 중 선택하여 25% 이상 감소한 사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특고 프리랜서 신규 제출 서류입니다. 소득 금액 증명원, 종합소득과세 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 증명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소득 증명서 또는 원청진수 영수증 등 기타 소득 증명서입니다. 추후에 세부 사항에 대해 자세한 공지가 올라오면 신청하는 방법과 제출 서류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경 신청 예정이라 그때 서류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은 일반 업종, 집합 금지 업종, 집합 제한 업종 세 분류로 나눠지는데요. 일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입니다. 그래서 전국 소상공인 음식점 300인 미만의 학원, 목욕탕, 실내 결혼식장 등등이고요. 100만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집합금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전국 소상공인 PC방, 노래 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대형 학원 300인 이상, 뷔페 등 고위험시설 9종이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학원 10인 이상,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입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요. 집합 제한 업종입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 당 주점업, 프랜차이즈형 커피숍, 아이스크림점 등이고요. 150만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으로 폐업 소상공인 대상으로 50만 원을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요 세 가지에 해당하신 분들은 추석 전에 개별 문자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별 문자 오면은 그대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추석 전에 지급하고 나서 자격 여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똑같이 신청을 하는데 10월 중에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제출 서류는요. 행정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부가세 신고 매출에
건강보험공단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을 해서 바로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이고요. 다음 폐업 점포 같은 경우에는 폐업 사실 증명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업 점포는 11월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문자가 오지 않는다면 올해 창업을 해서 행정정보가 없는 자영업자입니다. 이 자영업자는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문 닫은 업소가 아닌 일반 자영업자는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액 등을 준비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6, 7월 대비해서 8월이 매출 감소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임금근로자 실업자입니다. 임금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원래 있던 제도지요. 그런데 60일 정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돌봄 휴가 긴급비용도 휴가 사용은 최대 20일, 비용 지원은 최대 15일까지 연장을 해서 1일 5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주당 10만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최대 1년까지 지원을 해주니까 이 사업주한테는 정말 좋겠지요. 그리고 실업자, 구직급여, 실업급여라고 하는데 이직 전에 평균 임금 60%를 지급을 해주고요. 가입기간과 연령을 고려해서 120일에서 270일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 4가지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요 4가지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청년특별구직지원금입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요. 취업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고요. 10월 2주간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말에 지급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음 마지막으로 코로나 극복 일자리입니다. 이거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생활방역, 재난지역, 환경정비 등 일자리를 제공을 해주고 월 67만 원에서 180만 원 지급을 해주는데요. 이거는 각 지자체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통장사본이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입니다. 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방법을 소개하기 전에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직, 휴폐업이 있어야 됩니다. 소득이 감소해서 생계가 곤란해야 합니다. 이런 위기가구에 대해서만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해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가 있어야 하고요. 생계가 어려워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받지 못해서 마지막으로 요거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4인 이상일 때는 100만 원, 1인 40, 2인 60, 3인 80만 원이고요. 1회 한시 지급입니다. 기존의 긴급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사각지대 대상자에게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긴급복지제도와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거는 똑같고요. 재산 기준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입니다. 자, 생계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은 중위 75% 이하지요. 지원 금액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요.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10월 중에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자, 제가 복지로 홈페이지 도움 요청 영상 올려드렸는데 거기서 확인하시고 남기시면 되고요. 아동 특별 돌봄 지원은 1인당 2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세 자녀가 있거든요. 세 자녀일 경우에는 6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다음 별도 신청이 없이 자동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동통신 요금 지원은 만 13세 이상이고요. 2만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별도 신청이 없이 10월 요금에서 자동 감면된다고 합니다. 자, 팁 하나 드리자면 부모님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이 되어 있다면 9월 23일까지 명의 변경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가 어떤 분께서
가족들 핸드폰을 다 본인 명의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본인 명의 한 사람분 2만 원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 변경하면은 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긴급 생계지원금 직접 받았습니다 라는 영상이랑 긴급복지지원 자세히 보기라는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영상은 기존에 있던 긴급복지지원제도에 8월부터 한시적 완화된 제도로 올해까지 완화된 제도를 유지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6회까지라고 하는데요. 원칙은 1회인데 더 힘들 경우에는 6회까지 지원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차 긴급재난금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기존에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와는 다르고요. 1회 지급입니다. 긴급복지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요 둘 중에 어떤 것을 받아야 할지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먼저 신청을 하시고요. 해당이 되시면 연장 신청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6회까지 가능하고요. 만약에 탈락이 될 경우에는 2차 긴급재난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하시고요. 결정은 본인이 직접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직접 129번 복지로에 전화를 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지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긴급생계지원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받으신 분이나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비 받으시는 분들은 제외가 되었고요.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받으시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혹시 긴급복지지원제도 받으신 것은 없으신가요? 긴급복지지원제도 받았는데요. 8월 30일 정도에 받았습니다. 받은 지 오래되었는데 지원이 안 되나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위기사유가 발생했을 때 생계비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인데요.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비 지원을 받으셨으면 지원이 안 되십니다. 가구원 수는 몇 분이세요? 저희는 6인 가구인데요. 긴급복지지원제도 1회로 끝나신 건가요? 얼마 정도 받으셨나요? 네. 168만 5천 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생계비 지원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긴급재난지원은 10월에 신청을 해서 11월에 받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8월에 받았는데 그래도 안 되나요? 그렇다 하더라도 생계비를 받으신 경우는 안 되십니다. 혹시 연장되시는지 문의는 해보셨나요? 아직 문의는 안 해봤는데요. 그럼 그쪽 연장 지원이 되는지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몇 회까지 연장이 되나요? 저희가 원래는 1개월이 원칙이고요. 1개월 지원받고도 위기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로 판단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2개월 연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개월 지원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지자체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받으시면 3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해서 6개월까지 지원 가능하시기 때문에 연장되는지 상담받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생계비 급여 받으시는 분들, 긴급복지 지원 받으시는 분들 빼고 나머지 분들은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아예 안 되시고요. 기초수급자들 중에서 현금으로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들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시고 긴급복지제도에서 생계비 받으시는 분들도 전부 제외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받으시는 분들은 가능하다는 것이네요. 네,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으시고 소득 재산이 충족이 되시면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받은 가구에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보다 소득이 25% 감소했다는 것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생계 위기 가구 긴급 생계 지원에 보니까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지원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소득 25% 감소하신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받은 가구가 해당이 되는데요. 긴급복지지원제도 탈락자, 구직급여 종료되신 분들 중에 취업이 안 되신 분들 이렇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아동돌봄 20만원 지원받는 것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서 추후에 한 번 더 확인은 필요하시고요. 현재로서는 제외 대상은 없습니다. 신청 기간이 정확하게 나왔나요? 세부적인 지침이 정확히 내려온 것은 아닌데요. 방문 신청은 10월 19일에서 30일까지, 온라인은 9월 20일부터 시행 예정이기는 하지만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직접 복지로의 전화 통화를 끝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들, 복지지원제도 받으시는 분들만 제외가 되시고요. 주거, 의료, 교육급여, 차상위 계층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소득 25%가 감소되었다는 것을 증빙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아동수당 20만원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상관없이 다 지원을 받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소상공인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1357번으로 문의하라고 합니다. 지금 세부적인 지침이 정확하게 내려온 게 아니라서 조금 더 지나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제가 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청 방법, 신청 서류, 지급 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정보이므로 신청하실 분들은 추후 자세한 공지가 뜨면 그때 신청하시면 될 듯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궁금한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것은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